운전하시고요. 평화로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연일 보도가 나오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미사일은 쏩니다.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북한 속내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속속 알고 있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요새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북한이 지금 오미크론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네. 여기저기 언론들에서도 이거 인터뷰가 있었고, 네. 일단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번에 이 대북 지원에서만은 목소리를 합해자 이렇게 돼서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바삐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것 같았어요. 아유, 힘써 주십시오. 자, 의원님. 예. 북한이요,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예. 코로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코로나 나왔어. 그것도 많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나온 것보다 왜 북한은 이 코로나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더 궁금해요. 일단 북한 내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까? 예, 우리가 어제 나온 북한 보도 자료하고 예. 오늘 북한이 나온 보도 자료를 우리가 호상 비교해 보면 예. 어제까지는 김정은이가 당 정치국 회의에서 5월 8일 날 수도의 어느 한 단체에서 나왔다 이 정도였는데, 네. 오늘 북한이 보도 자료면 갑자기 사실은 4월 말부터 이런 열병 같은 그런 원인 모를 발열이 있어서 35만 명이 발열자가 나왔다. 이렇게 숫자도 3만 5천 명이 아니라 35만 명이 나왔다고 인정했고요. 예. 그러면 그 발병한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통상 생각에는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북중 국경인 줄 알았는데 그거이 아니라 바로 평양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빨리 전파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가 직접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위치가 어디고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파악한 거 보면 전파 상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몇 명이 나왔냐 이거보다도 평양으로부터 지방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중지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요, 백신을 도와달라 아니면 치료제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우선 일단 어제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전쟁 비축용 의료품을 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 이제 전쟁 창고까지 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심각하네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일반 병원이나 약방에는 약품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예.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보면 어떻게 하나 자체로 극복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이 쓰는 거고 방법인 각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이건데, 예. 이 방법의 한계점에 다다라서 정말 사망자가 대폭 급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을 향해서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렇게 북한을 돕고 북한을 좀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 만들까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준에 놓지 말고 북한을 기준에 놓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와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신을 주겠으니 받아라 이건데, 예. 이거는요, 지금 북한의 경우 가마도 없고 집에 뗄감도 없는 집에 식량을 주겠으니 밥해 먹으라는 거나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보면 쿨링 체인이라는 이런 냉동 보관 시설이 있어야만이 백신을 보관해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도 필요하고요. 네. 그게 없죠. 지방 같은 병원에 인프라가 갖춰지도 않고 전기도 없는데 백신을만 주면 어떡합니까? 네. 그걸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북한에 주려면요, 백신 양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양과 플러스 거기에 알파로서
그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 보관 시설, 네.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 전기 발동차 완전한 풀 패키지로 줘야 합니다. 아, 그렇게 줘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백신을 풀 패키지로 지금 지원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백신은 줄 수 있는데 인도적 지원에서 그에 앞서서 제가 방금 언급했던 휘발유라든가 냉장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동차 같은 건 유엔 제재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으로부터 1차적인 허가를 받고 또 유엔에서 제재 특례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런 그래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네. 자, 태용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인도적으로 백신 지원하자, 풀 패키지로 주자, 이렇게 좀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습니까? 아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예.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네. 둘이 공동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공동 성명서에서 우리가 제시한 내용은 뭐냐? 북한이 수용 가능한 예. 익명 지원을 하자. 익명. 네. 이거는 뭔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준 것처럼 우리가 생색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택하자. 이런 걸 오늘 여야 의원들이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네. 자, 근데 북한이 뭐 핵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 도발하는데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단히 많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핵은 핵이고 지금 이걸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와 피와 언어를 아는 같은 민족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동포죠. 있고 예. 우리 헌법을 보면 네.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서 국민이죠. 저는 인간의 생명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네. 우선 인간의 생명부터 살려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힘내주십시오. 예, 근데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저기 북한에서도 계속 퍼져나가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왜 또 미사일을 쏘았을까요? 이게 북한의 소위 내부 결속 수단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터졌는데 네.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사람이 살면 시장도 가야 되고 상점도 가야 되는데 일체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겠다는 거 얼마나 지금 주민 동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미사일 같은 걸 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 통치권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수단인 거지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북한한테 이제 동요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미사일을 쏜 거군요.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북한을 없이 보지 말아라. 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7차례 7차 핵실험도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정일관 원칙성 있는 대응,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해야 하고 또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튼튼히 지키면서도 네.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거는 과감하게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면 한반도 위기 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저희 애청자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 대처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반응을 떠보고 대응 방식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시험해서 이렇게 미사일 쏘는 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죠? 예, 옳습니다. 북한은 항상 정권 교체기와 임기 초기에 도발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2017년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도 했습니다. 예. 이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혀 놀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우리도 우리대로 정상 외의를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동요하지 말고 우리 길을 가면 됩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권영세 장관 후보 청문회가 있었는데 태영호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얘기가 많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자유와 사회 대통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보면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anything but 이명박, 박근혜, 그 앞서 나가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국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전직 대통령들에게 다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다 이렇게 원로로서 계속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큰 역할했죠. 카터 전 대통령도 북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린턴도 갔댔고 카터 대통령도 갔댔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정치 문화도 이전 대통령들 anything but 이건 좀 없애고 네. 대통령들에게 일정한 전직 대통령 역할을 주어서 네. 원로로서 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네. 또 더 나아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북한에 갔다 왔거든요. 예. 이런 원로들을 좀 윤석열 시대에는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견해로도 클린턴 대통령은 아니고요.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갔었죠. 네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조금 교착돼 있고 지금 제자리 걸음 상태인데 첫 단추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꿰야 될까요? 첫 단추는 바로 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저는 첫 단추를 꿰야 되고 지금 북한이 위기니까 지금 도와주는 게 맞다. 예. 핵 실험을 했다거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해서 지난 시기처럼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한다. 대북 인도 지원 없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우리는 돈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제는 중추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형님답게 네. 형님의 동생을 아우르는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금요일 저녁에